네가 이상하다, 네가 틀렸다, 내 말이 맞다, 너 탓이다. 사실 가스라이팅은 제가 수련하면서 들은 말은 아니에요. 이건 약간 대중에서 조금 더 쓰는 말이고, 근데 심리학적으로 가스라이팅은 psychological manipulation, 정신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건데, 그 말이 나온 기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스 뭐예요? 가스, light은 불이잖아요. 가스불이란 뜻이죠. 이게 원래 연극이었던 게 무비로 돼서 1944년에 그 연극을 바탕으로 나온 무비, 영화가 제목이 Gaslight이었어요. 1800년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1800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롱불 켜듯이 집에 등불이 가스였습니다. Gaslight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제 젊은 여성이 런던에 살고 있었어요. 그 여성이 이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모가 잘 나가는 이모였습니다. 돈과 명성이 있는 유명한 홀로 사는 이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모가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는데 살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랑 막 확 이렇게 막 연애를 해가지고 진짜 짧은 기간에 너무 좋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파울라가 신혼이 됐어. 조지하고 신혼이 돼서 조지가 야 거기 이모집이 비어 있는데 우리 그냥 거기 들어가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가스가 있잖아. 불이 약해지는 거야. 이게 가스가 부족하면 이게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울라가 왜 이러지? 이 가스가 자꾸 좀 약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는 거라.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뭔 소리야? 너 멀쩡하구만. 그러면서, 야, 너 눈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너 뭔가 이게 머리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부터 지붕 위에 있는 그 공간을 뭐라 그러죠? 다락입니다, 다락.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짐 같은 거 놔두는 데예요. 천장 위에 보통 다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 집에는. 그 소리가 나는 거 부셔, 달그닥. 그 여자가 또 겁나잖아. 그래서 또 남편한테 얘기했어. 위에 소리가 나.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남편이 같이 있을 때 왔나, 소리가. 그럼 이제 파울라가 딴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여기 와서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좀 교묘하게 딴 사람하고 나가서 뭘 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계속 너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나냐면 이게 진짜 이 부분이 무섭습니다. 감이 오죠? 조지가 바로 그 이모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모를 살해하고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실패한 거 보석을 얻는 거를. 그래서 그 조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맨날 밤에 다락에 가서 그 보석이 어딘가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 가스라이트였기 때문에 다락에 가스를 키잖아요. 찾기 위해서 키잖아. 그럼 가스가 글로 가면서 나머지가 줄어드는 거지, 가스가. 그래놓고 네가 이상하다, 네가 틀렸다, 내 말이 맞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데 딴 사람 말은 다 듣지 마라.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삶에도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지속적으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계속 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가스라이팅이고, 실제로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하니까 라고 말하지만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뜻이 있어. 얘가 어떻게 돼야 되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되고 우리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얘가 B로 가고 싶어도 A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볼게. 내가 이 사람을 조정하고 싶은데 이 사람의 자아가 강하고 이 사람이 자신감이 강하고 이 사람의 의지가 강하고 이 사람이 자율성이 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가스라이팅의 방법에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불이 희미한데 하는데 뭐가 희미한 멀쩡한데, 소리가 들리는데 하는데 뭐가 들려, 그런 택틱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을 눈치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샥 스캔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계속 네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거 틀렸다. 네 기억이 틀렸다.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네 탓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 탓이다. 우리가 둘이 싸우잖아. 내가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소리 지를 수밖에 없지.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가스라이팅 준비하면서 잘 알려진 사례가 있나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리아나 아시죠? 리아나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리아나가 20살 때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싸웠는데 둘이 결과적으로 리아나 얼굴이 입술이 진짜 이만큼 갈라지고 눈이 소위 눈탱이 방탱이가 됐고 얼굴 막 부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 둘이 연애하는데 남자가 바람을 핀 거야. 그걸 여자가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 여자가 열불 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경찰 조사 다 하고 이 남자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나한테 소리를 막 지르더니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그 멈추려 해도 계속 때렸다. 그 다음에 결국 막 발로까지 차더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얘를 때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얼굴을 보면 그 변명이 말이 안 돼요. 거의 뭐 주먹을 막 심하게 여러 번 친 그런 결과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때렸다 한들 자기는 상처가 거의 없었고 이제 이 여자는 그 정도 상해가 왔으니까 내가 진짜 정말 잘못했다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해야 되는데 그 여자가 나를 때렸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비추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흔해요. 가해자가 저 사람이 나를 열받게 해서 때렸다. 뭐를 던졌다. 제가 나를 열받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관계에서 내가 진짜 폭언을 했거나 폭력을 줬을 때는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는 적절한 변명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화를 내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관계 안에서 제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안 했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 때렸다거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난 진짜 막 열이 올라오거든요. 열불 나거든요. 자기가 바람 피고 여자 말 폭행하고 이런 사람이면서 우리 관계가 잘못된 건 네 때문이야. 그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네가 못났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너의 가치와 자존감을 내리는 말. 내가 네보다 낫다. 내가 네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이걸 뭐 몇 년 더 해봤으니까. 내가 네보다 나이가 이만큼 많으니까. 너는 못났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계속 이 사람의 자존감과 가치와 능력을 계속 내립니다. 제가 또 이제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신 치과 의사분인데 어떻게 서울대 들어갔냐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세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진짜 저를 가스라이팅을 잘하셨어요. 너는 얼굴도 못생기고 키도 작기 때문에 공부라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죽자 사자 공부를 했답니다. 보통의 현상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왜 되냐면 내가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있잖아 우리 남편이 나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야 뭔 소리 하나 그 말 듣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엄마나 뭐 부모나 뭐 친구나 그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옆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못 만나게 합니다. 만나는 걸 싫어하고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고 어디 가면 싫어하고 그 가스라이트 영화에도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거의 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 거의 꼭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 관계면은 나랑만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야, 그 친구들 다 너한테 좋은 영향이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거 그거 가서 뭐하니? 그냥 집에 있어라. 나랑 있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고립을 시킵니다. 일반 상황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의 현상은 이런 것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조정이라고 생각 안 하죠, 이 사람은. 사랑해서 가이드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조정하고 가이드가 뭐가 다르냐면 조정의 저변에는 자기의 바람이 들어있어요. 자기의 바람. 나는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 자녀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내 바람이 들어가 있어요. 내 바람이. 남녀 관계에서도 나는 내 남편이 뭐 이 정도는 해줬으면 내 여자가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내 아내가 집을 잘 관리해준 사람이었으면 뭔가 자기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는 이 아이의 바람이나 이 남편의 바람이나 이 아내의 그 바라는 바를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도와주는가가 가이드고 나의 바람을 이 사람의 바람과 관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의 바라는 방향으로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게 manipulation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얘한테 좋은 방향으로 끌었다 한들 manipulation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개념인데 상대방이 화날까 봐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정서적 학대예요, 사실. 그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보통 뭐라 하거나 굉장히 좀 막 화를 막 내면서 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을 때 엄청 막 잘 얘기를 막 버터 발라서 합니다. 선물도 주고 막 편지도 쓰고 엄청 잘해줍니다. 왜냐 안 그러면 다 갈 텐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니를 진짜 사랑하거든을 막 무지하게 표시해줍니다. 그러다가 막 뭐 한 게 잘못됐다 하면 막 폭탄이 막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하면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를 안 만나고 내 맘대로 안 하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틀렸다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틀렸다 그러면 그때는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거 아무리 싫어해도 친한 친구한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면 말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노? 야, 그 사람 이상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 정말 사랑하는 가족, 오랜 기간 나를 지지해줬던 사람에게 지지와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키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일깨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잠재력과 재능과 장단점 합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걸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아무래도 이 가스라이팅 수준에 잘 가지 않습니다. 야, 넌 왜 맨날 내가 틀렸다고 그래?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아니, 네가 바람 피놓고 지금 이게 말이 돼?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기 성찰과 자기 개발이나 자기 취미라든가 자기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의 해결이 스스로를 다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Core Mind라는 책을 낸 이유이기도 해요. 미국에서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enmeshment, 엮여서 꼬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꼬여 있었어야 될 성인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꼬여 있는 그런 걸 enmeshment라고 하고, 뭐 남녀 관계도 그렇고 이게 둘이가 다른 사람으로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꼬여 이렇게 돼 있는, 너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네가 내고 내가 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약간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 정도의 enmeshment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가족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다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사랑에 존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요구해야 됩니다. 내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을 함께 하자. 많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